네, 안녕하세요. 박찬웅의 부동산쇼 부자남 박찬웅입니다. 임대사업자가 과태료를 피하고 세금 혜택을 받기 위해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임대료 5% 증액 제한에서 여러분이 조심해야 할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임대사업자의 임대료 5% 증액 제한에 관한 내용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는 임대료를 전 계약 대비 5% 이내에서 올려야 하죠. 임대사업을 유지하는 기간 동안에는 이제 이거를 우리가 임대료 5% 증액 제한이라고 하는데, 이건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이제 민간 임대 주택에 관한 특별법, 우리가 민특법이라고 하는데, 임대사업자는 지자체 시군구청에 등록하죠. 이 지자체에서 주관하게 되는 이 민특법에서 요구하는 임대료 5% 증액 제한이 있고요. 그리고 임대사업자를 등록함으로써 우리는 각종 세금 혜택을 받게 됩니다. 그 각 세금 혜택에서 그 혜택 받기 위한 그걸 담고 있는 법령에서 요구하는 임대료 5% 증액 제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는 거죠. 먼저 첫 번째인 민특법에서는 이 민특법이 처음에 만들어질 때부터, 그때부터 임대료 5%를 잘 지켜라 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임대료 5%를 위반하게 되면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죠. 과태료를 내야 됩니다. 하지만 이 과태료 부과 여부가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세금 혜택에 영향을 미치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 두 가지는 서로 별개의 문제니까. 사실 우리가 과태료는 무섭지 않죠. 내면 그만이니까. 근데 우리는 제일 중요한 게 세금 혜택입니다. 자, 그런데 이 각 세금 혜택 관련 법령에서 요구하는 임대료 5% 증액 제한은 어떤 세금 혜택이 만들어질 때부터, 혜택을 줄 때부터 이 증액 제한 룰이 있던 게 있고요. 없었다가 나중에 생긴 게 있습니다. 이걸 구분한 날짜가 2019년 2월 12일이에요. 자, 그래서 2019년 2월 12일 이후부터 이 임대료 5%를 잘 지켜라 라는 요건이 붙은 세금 혜택이 있고요. 2019년 2월 11일 이전에, 그러니까 이미 어떤 세금 혜택을 줄 때부터, 그때부터 임대료 5%를 잘 지켜라 라는 요건이 붙은 세금 혜택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 2019년 2월 12일, 이게 이제 그 당시에 워낙 큰 것들이 바뀌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2019년 2월 12일 이후에만 임대료 5%잘 지키면 세금 혜택 다 받을 수 있어, 이렇게 알고 계시거든요. 하지만 그 전에 이미 5% 지키라 라는 것들은 이 전에 어긴 것들도 세금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표로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표를 보시면 먼저 세금 혜택의 종류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언제부터 임대료 5% 증액 제한이 생겼는지 그 날짜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그 임대료 5% 증액 제한을 위반하게 되면 과태료하고 세금 혜택이 어떻게 되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먼저 세제택 중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크게 생각하는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하고, 그리고 양도세 중과배제, 종부세 합산배제, 소득세 세액 감면, 그리고 지금은 없어졌지만 과거에 있었던 1주택 거주요건 제외, 자, 이러한 세금 혜택들은 2019년 2월 10일, 자, 이때에 임대료 5%를 잘 지켜야 돼. 전 계약 대비 임대료를 5% 이내로 올려야 돼 라는 게 이때 생긴 거예요. 그래서 2019년 2월 12일 이후부터 잘 지키면 됩니다. 어떻게? 임대차 계약을 새롭게 체결하거나 아니면 기존 계약을 갱신할 때 전 계약 대비 임대료를 5% 이내로 올려야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날짜가 정해지다 보니까 만약 2019년 2월 11일 이전에 임대료 5% 증액 제한을 위반하게 되면 과태료는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 과태료는
민특법에 들어있는데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민특법은 그 법을 만들 때부터 임대료 5%를 잘 지켜야 돼 라는 게 있다 보니까 과태료는 무조건 나오는 거죠. 하지만 세금 혜택은 받아요. 5% 어겨도. 왜냐하면 2019년 2월 12일부터 잘 지키면 되는 거니까 그 전에 어긴 건 괜찮은 거예요. 하지만 2019년 2월 10일 이후에 임대료 5% 증액 제한을 위반하게 되면 과태료도 나오고 세금 혜택도 받지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으니까. 한데 이 내용은 여러분들도 익히 잘 알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이 날짜에 워낙 이슈가 됐었으니까. 한데 문제는 이제 이게 전부인 줄 알고 있다는 거죠. 많은 분들이. 중요한 건 이 아래쪽이에요. 자, 우리가 세금 혜택 중에서 장기 보유 특별공제하고 양도세 100% 세액 감면 이 두 가지 혜택이 있습니다. 먼저 장기 보유 특별공제는 준공공임대나 장기 일반 민간임대 이걸 등록하게 되면 임대사업자로서 8년 동안 임대하면 50%, 10년 동안 임대하면 70%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받아요. 이거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됐는데 이 당시에 이 혜택을 주려고 법 만들 때부터 이미 임대료 5%를 잘 지켜야 돼. 이게 법에 있었습니다. 양도세 100% 세액 감면 이건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됐고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끝났는데 자 이것도 2015년도 시행이 될 때 이미 법에 임대료 5%를 잘 지켜야 돼. 이게 있었던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 두 가지는 날짜 따지지 않고 어쨌든 임대료 5%를 어겼다면 증액 제한 룰을 어겼다면 과태료도 나오고 세금 혜택도 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2019년 2월 12일 이후에 잘 지키면 설사 그 전에 어겼더라도 세금 혜택 받는 건 자, 이런 세금 혜택만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하고 양도세 중과배제, 종부세 합산배제, 소득세 세액 감면 그리고 1주택 거주권 제외 이것만 해당이 되고 장기 보유 특별공제 임대사업자에게 특별하게 주는 그 장특공하고 양도세 100% 세액 감면 이 두 가지는 어쨌든 임대료 5% 증액 제한을 어기게 되면 무조건 받지 못하는구나. 언제 오겠든 받지 못한다라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양도세 100% 세액 감면은 2015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일몰 기한이 끝났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장기 보유 특별공제는 두 가지로 나뉩니다. 먼저 민간 매입 임대주택 분양받거나 구입해가지고 등록하는 이 민간 매입 임대주택은 2020년 12월 31일까지가 일몰 기한이고요. 민간 건설임대, 직접 집을 지어서 등록하는 민간 건설임대주택은 27년 12월 31일까지가 일몰 기한이어서 건설임대는 계속해서 세금 혜택이 유지가 되고 있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실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직접 집을 지어가지고 등록하신 분들이 거의 없잖아요. 대부분은 민간 매입 임대주택인데 이런 경우는 이미 혜택은 끝났다. 없어진 혜택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세금 혜택 중에서 지방세 부분에서 취득세 감면하고 재산세 감면이 있거든요. 자, 이 두 가지 경우에는 임대료 5% 증액 제한 룰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과태료는 나오지만 이 혜택은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은 없어졌지만 과거에 있었던 건강보험료 감면 이거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야 혜택이 있었고요. 이날 이후로는 혜택이 없습니다. 21년 1월 1일 이후에 등록하면 혜택이 없어요. 자, 이 혜택도 임대료 5% 증액 제한 룰은 없습니다.
이걸 어겨도 혜택은 받는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임대사업자가 반드시 지켜야 하는 임대료 5% 증액 제한, 어떤 걸 주의해야 할지 알아봤는데요.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는 8년짜리가 이제 거의 다 자동 말소가 되는 시점이고, 비아파트 같은 경우도 팔려고 할 때 8년 또는 10년 채우고 나서 이 장특공이나 양도세 100% 세액 감면 이 혜택을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오늘 영상 다시 한번 보시면서 여러분의 재테크에 실수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